니마, 그 피부과는 피하세요. 피부과 의사는 어떤 관리를 받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시술을 찾으시는데요. 과연 그 시술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피부과 의사가 추천하는 시술, 피부과 원장이 추천하는 만족도 높은 시술. 그렇다면 피부과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은 뭐가 있는지 소개해 드려야겠죠? 먼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약물을 피부 속 깊이 직접 주입하는 물광 주사가 효과적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몸에 200에서 300배 정도의 수분을 지닐 수 있어서 이러한 성분이 피부 속에 주입이 되면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면서 촉촉하고 광채나는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각질이 부각되는 피부에는 피부의 재생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리쥬란 힐러를 추천해 드립니다. 리쥬란 힐러는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진피층에 투여해서 피부 재생 능력을 높여 피부 구조를 정상 복원해주는 시술입니다. 피부 성장 인자인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 증가, 잔주름, 피부결 개선, 피부톤 정화 등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또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모공 축소, 각질 감소, 유수분 밸런스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탄력을 잃은 피부의 경우 리프팅 장비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써마지, 울세라, 티타늄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선택에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주변 지인이 받아서 효과 좋은 장비가 나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얼굴에 맞는 리프팅 장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술했던 환자분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피부 처짐이 심하게 발생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진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에 힘이 없고 눈밑 꺼짐과 주름, 팔자주름과 특히 입 주변 탄력이 떨어져서 심부볼이 늘어지면서 마리오네트 라인에는 빗금처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심하게 늘어진 피부는 실을 삽입해서 끌어당겨서 팔자와 턱 라인을 개선했고요. 눈밑과 앞볼, 팔자, 마리오네트 라인은 필러로 얼굴 라인을 굴곡 없이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수술 없이 20-30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신기해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피부과 의사는 어떻게 관리할까? 피부과 의사는 어떤 관리를 받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주기적으로 리쥬란 힐러와 보톡스 시술을 합니다.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서 푸석하고 거친 피부가 개선이 되고 피부 탄력이 생기고 피부 석곤조가 개선이 됩니다. 리쥬란은 시술을 해서 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약발이 떨어질 때쯤 뭔가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양쪽 눈가 주변으로 기비가 심해져서 토닝을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받았었고 지금은 유지하기 위해서 4에서 6주 간격으로 토닝 레이저를 받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가족들에게 해주는 시술로는 부모님께 3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와 리쥬란, 스킨 보톡스를 맞춰드리고 1년에 한 번은 리프팅 장비를 해드리는데요. 얼굴에 볼륨감이 있으신 시어머니는 울세라와 입모드를, 피부가 얇고 입 주변 잔주름이 고민이신 친정어머니는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좋아하십니다. 안검하수가 고민이신 양가 아버님들은 고주파 레이저 중에 버추를 해드렸을 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얘기해주는 피부과 고르는 팁. 니마, 그 피부과는 피하세요. 가끔 환자분들이 왜 피부과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용이 저렴하면 대충 시술을 하거나 안 좋은 제품으로 시술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건에는 입지, 병원 시술 투입 비용, 장비 가격,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시술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의사마다 경험과 노하우, 시술 장비에 대한 숙련도 등이 다릅니다. 병원은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서비스를 더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환자분에게 더 나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시술 비용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또 시술 후 고객 관리 부분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장비 및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고가의 장비의 경우에는 보통 감가상각이 매우 크고 소모품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측정이 되고, 저렴한 장비는 상대적으로 감가상각이 낮고 소모품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렴하다고 시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는 효과, 목적에 맞는 장비 및 제품을 선택해서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가격은 여러 요인과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손익에 비례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즉, 시술 가격이 저렴하다고 혹은 비싸다고 나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은지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인들이 효과를 본 병원이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지인들에게 어느 피부과가 좋은지, 어떤 원장님에게 시술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그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장비 역시 중요합니다. 각 장비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복합적으로 시술이 가능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술이 가능하므로 결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병원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시술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는 피부과라면 신뢰가 가고 보다 편한 마음으로 시술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팁 5!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피부과를 방문했는데 괜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피부과에서 과소비하지 않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출 예산 설정하기입니다. 피부과에 가기 전에 미리 예산을 생각하고 가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방문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구매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죠. 대략적으로 예산 범위를 정하고 방문하게 되면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상담하는 병원에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술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면 시술 선택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말하기입니다.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해서 피부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피부과 방문해서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시술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민 중에 피부 처짐을 제일 해결하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상담을 할 때 피부 처짐이 제일 고민이라고 말해주세요. 상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 시술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병원에서 상담받기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혹은 지인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바로 시술을 받기보다는 몇 군데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세 군데 상담을 받아보면 병원마다 권하는 시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군데는 권하는 시술이 일치하고 한 군데는 다르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인이 추천한 병원이라고 해도 그 병원과 자신의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시술과 달리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시술을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 결제를 하게 되는데,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병원에서 계속 시술 받아야 한다면 그보다 괴로운 일은 없겠죠. 네 번째, 고민된다면 하지 않기입니다. 특정한 시술을 정하지 않고 방문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왠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미용 시술은 당장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때문에 이 시술을 해야 할까 의구심이 든다면 일단 하지 않고 추후에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든다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비판적인 사고로 상담하기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상담 시 시술 효과나 장점을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상담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말만 하니까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상담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술이 주는 효과가 정말 내가 원하는 효과가 맞는지, 시술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시술 후 주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 중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되고 이해한 뒤에 시술을 받아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받는 시술 탑 5. 텔레비전 화면 속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항상 예쁜지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연예인들은 어떤 시술을 받는지,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시술이 있겠지만 연예인분들은 거의 항상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시술을 찾으시는데요. 과연 그 시술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탑 5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 부스터입니다. 연예인들은 장시간 화장을 하고 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피부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부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시술이 바로 스킨 부스터인데요. 리쥬란 힐러, 필러루가 주사, 주베루, 엑소좀, 아기 주사 등이 스킨 부스터에 포함됩니다. 종류에 따라 조금씩 효과의 차이는 있지만 스킨 부스터의 목적은 결국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돕고 피부층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피부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수분도 공급시켜 모공 축소, 주름 개선, 피부톤을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피부 노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노화가 시작되면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피부 처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리프팅 레이저는 고강도 초음파,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 콜라겐 재생 능력을 활성화해서 전반적인 피부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과거에는 슈링크가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인모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모드의 경우 고주파 열 에너지로 지방 볼륨을 감소시키는 미니 FX 모드와 진피층에서부터 콜라겐 리모델링 촉진을 시켜서 피부 표면에 탄력을 더해주는 포마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개인의 고민에 따라 맞춤 시술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공백 기간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다운타임, 즉 회복 기간이 필요한 실리프팅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분해 주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얼굴 크기로 고민을 받으시는데요. 화면으로는 원래 얼굴 크기보다 조금 부어 보이기도 하고 얼굴에 조금만 살이 쪄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작고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해 주사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방분해 주사는 말 그대로 얼굴의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물을 얼굴에 주입하는 시술인데요. 늘어진 볼살, 이중턱 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분해 주사의 경우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주사들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격은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LDM 초음파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분크림, 재생크림 등을 바르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피부 진피층까지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 LDM 초음파 관리가 필요합니다. LDM 초음파의 미세 진동을 이용해서 영양 성분을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시켜 줄 수 있답니다. 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없고 회복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나 촬영 등을 앞두고 연예인분들이 많이 받으러 오세요.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을 사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영양 성분을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주는 LDM 초음파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뿌띠 성형입니다. 뭔가 특별한 시술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은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을 찾으세요. 그걸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보톡스, 필러, 콜라겐 부스터 등과 같은 뿌띠 성형입니다. 간단한 주사 시술이고 짧은 시술 시간 대비 효과는 만족스럽죠? 전체적인 피부 탄력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얇게 시술하는 스킨 보톡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얼굴에 살이 없어서 관자놀이, 눈밑, 볼살, 팔자 등이 꺼진 경우에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등으로 볼륨감을 채워줄 수 있죠. 다만
주사 시술이라서 바늘 자국이 남거나 멍이 있을 수 있지만 화장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이상 연예인들에게 인기 많은 시술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피부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